자, 이제 4교시는 총론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총론은 판례는 쉬워요. 근데 다 심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다가 그 심화 이론 틀린 기출지만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은 심화 이론 기출을 안 봐도 될 만큼 싹 다 단고라 다 해놨습니다. 여기 있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기출 따로 안 풀어도 돼요. 넘쳐. 선생님 부족한 거 없어. 부족한 게 아니라 넘친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이만큼 출제가 되면은 심화 이론이건 기본 이론이건 기출지만 이만큼 나왔어. 이만큼. 또 너무 많다고 그러면 또 너무 많아도 부담 같지? 이만큼 아니에요. 이만큼 아니고 시험 이렇게 기출됐잖아요. 기출 될 가능성이 이만큼 있으면은 틀린 기출 지문이 이만큼. 살짝 껍데기 이만큼 나왔어. 이만큼 나왔으니까 다 봐야 됩니다. 근데 보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여기는 틀린 기출만 다 봐도 우리 시험 커버하는 시험 없습니다. 간부도 다 커버돼. 저기 채용도 커버되고 간부 커버되고 다 커버. 변호사 시험도 커버돼요. 다 커버됩니다. 다 넣었으니까 형법 다 똑같으니까. 자, 6페이지 보겠습니다. 형법의 기능. 자, 형법의 기능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형법의 기능은 이제 갑이 A를 칼로 찔렀을 때 칼로 찌르지 못하게 규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어떻게 규제합니까? 형벌을 통해 규제하죠. 너 얘 칼로 찌르면 너 형벌 처벌받는 거야. 그래서 못하게 규제하는 기능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 기능이에요. 가장 근본적 기능. 범죄를 방지하는 게 가장 근본적 기능. 자, 둘째가 이제 보호적 기능이에요. 보호적 기능인데 요 상해라는 게 이제 이 갑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상해의 행위가 나쁜 거죠. 얘한테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것도 나쁜 거예요. 이게 행위방같이 경험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냐? 너 그럼 사회 도덕 윤리 가치를 위반하는 거야. 그래서 그 행위를 이제 보호하는 거예요. 못하게끔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상해의 결과도 보호합니다. 이게 법익이죠. 이 사람 법익도 결과를 방지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법익 보호가 결과방같이 보호하는 거고요. 상해의 결과를 보호하는 거고, 사회가치 보호가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도 못하게 해서 결과도 나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행위방같이 심파주관주의 입장이고, 이게 이제 결과방같이 객관주의 구파 입장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보호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비범죄 요청이 있어요. 비범죄와 요청. 형법에는 죄가 된다고 써 있지만 굳이 그걸 형법에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까? 비범죄로 합시다. 그래서 지금 뭐 없어졌어요? 간통죄 없어졌죠? 간통죄를 굳이 형법으로 처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범죄로 하지 맙시다. 이건 사랑 문제지 형사 처벌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범죄로 했지 이건. 그죠? 그다음 지금도 남아 있는 거 있어요. 공연 음란죄 이런 거 논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처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 옷 좀 벗고 돌아다녔다고 감옥 보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과태료 물리면 되는 거지. 범칙금 딱지되면 되는 거지. 뭘 형사처벌하면 전과자가 되잖아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비범죄로 합시다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비범죄 요청이 있는데 그건 법익 보호 기능에 의해서 도출되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도출됩니다. 두 번째 받고 세 번째. 그럼 얘가 이제 상해죄를 저질렀으면 형법에 따라 이제 형사처벌 받을 텐데. 법에는 이제 뭐라고 정해져 있냐면 7년 이하 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거죠. 그래 내가 상해죄를 저질렀다 어쩔래. 어차피 7년 이상 못 때리잖아. 못 때려요. 7년 이하로만 때릴 수가 있어요. 인권 보장적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죄와 형벌은 법에서 정한 대로만 부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 죄형법정주의가 보장적 기능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거기 정리가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형법 이론이 있습니다. 위험형법 이론도 옛날 2000년 초반대에 사시나 출제되던 것들인데 최근에 또 출제가 됐어요. 또 그죠? 그러니까 옛날 이론도 심화 이론은 100년 전 이론도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위험형법 이론. 자, 갑이 칼을 들고 휘두르다가 찌르려고 해서 찔렀어요. 폼 잡다가 찔러서 피가 나고 A가 죽었어요. 그럼 살인죄죠. 살인죄. 그럼 살인죄의 기수 시기를 언제로 잡냐 이겁니다. 죽어야 기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치매가 되는 거 기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너무 늦어. 너무 늦기 때문에 이 애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기수 시기를 앞당겨 잡아요.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너 사람한테 칼을 휘둘렀어? 살인죄 기수야. 이게 위험법이에요. 조금만 위험이 나와도 기수로 잡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위험형법.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 A를 보호하는 데는 참 좋아요. 칼만 휘둘러도 잡아가 버린다 그냥. 그죠? 얘가 잘 보호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칼로 찔러 죽인 것도 아닌데 살인죄로 처벌을 받아요. 살인죄 기수로. 징역 5년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권 보장 기능이 미흡한 거죠. 이게 잘 맞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반비례 관계입니다. 두 개가. 그래서 얘는 좋은데 얘가 안 좋다 이거예요. 그게 위헌법입니다. 인권 보장 세모, 인권 보장에는 잘 맞지 않고 보호 동그라미 거기 잘 맞다 이거예요. 자,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형법의 가장 근본적 기능은 뭐죠? 규제적 기능. 규제적 기능. 그다음 비범죄 이론이 나오는 것은 어디? 비범죄 이론 나오는 것은 어디? 사회가치 행위를 못하게 한다? 아니라고. 법익 보호 기능.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법익 보호 기능. 3번. 자, 보장적 기능은 비범죄 요청 관련 틀렸죠? 비범죄는 어디서? 법익 보호 기능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틀렸죠? 자, 1, 3번 보시고요. 1, 3번 동그라미 하시고 4번도 동그라미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법익보호보다 사회윤리 가치 보호를 강조하는 견해에 따르면 불법 실체에 관해서 결과방어치론 틀렸죠? 사회가치를 보호하는 게 행위방어치라고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라고 요거라고 결과방어치 요게 아니고 그죠? 이겁니다. 자, 그 부분 되겠습니다. 자, 5번은 뭐 참고로 보면 될 것 같아요. 1, 2, 3, 4번만 잘 보고 4, 5번 국가연발의 과제는 규범 승인을 훈련했던 일반 예방이 있다. 일반 예방이 이제 일반 국민 범죄 예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극 예방, 적극 예방 두 개가 있어요. 자, 이제 일반 국민들의 범죄를 예방을 하는 게 일반 예방인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소극적 방식이 있고 적극 방식이 있고 소극 방식은 뭐냐면 국가가 위하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위하력이 뭡니까? 겁 주는 거죠. 겁. 이제 국가 위에서 아래에 있는 국민에게 힘으로 겁 주는 거예요. 위하력. 위에서 아래 힘을 써서 겁 주는 거예요. 너 사람 찌르면 처벌받는다. 겁 주고 갖고 죄를 못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 일반 예방. 그다음 적극적 일반 예방은 뭐냐면 스스로 훈련해서 죄를 짓지 않게 연습을 시키는 거죠. 훈련, 연습. 그래서 스스로 이제 조그만 일부터 착한 일을 하게끔 해가지고 스스로 이건 나쁜 짓이야. 스스로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적극적 일반 예방. 그래서 옛날 구파 당시에는 이게 중심이 됐었거든요. 지금 현대학파에서는 이게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강조가 되고 있어요. 자, 국방벌의 과제는 구범수의 훈련 나왔네. 훈련 동그라미. 훈련을 계속시켜서 착한 사람 되게 만드는 게 뭐죠?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 일반 예방이에요. 적극적 일반 예방. 거기입니다. 먼저 오른쪽에도 표에도 써 있어요. 오른쪽 표에 보면은 구파, 신파, 현대학파 네 번째 칸에 써 있죠? 오른쪽 표에 써 있습니다. 위하력, 소극적 예방보다 현대학파는 학습의 적극적 예방을 더 강조하고 있다. 써 있죠? 현대학파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네, 다시 돌아오시고. 자, 6번 문제. 특별 예방주의는 일반인 범죄 예방이 아니고 범죄인 재범 예방입니다. 재범 예방. 그다음 재범법정주의는 뭐랑 관계가 있다고요? 재범법정주의는 보장적 기능과 관계가 있어요. 죄와 형벌을 법의 정원대로 하니까 보장적 기능 관계가 있습니다. 그다음 재범법정주의 보호적 틀렸죠? 보장적 기능 연결되고요. 8번 현대헌법은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걸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9번 자, 위헌형법의 이론이 나오죠. 위헌법은 보장적이 아니라 보호적 기능에 잘 맞죠. 근데 보장적에 잘 맞지 않죠. 그래서 해설 보니까 보장과 보호가 서로 바뀌어 있다. 써 있죠. 화살표 양방향 화살표 바뀌어 있다. 써 있습니다. 자, 10번 위헌법 이론은 새로운 위험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인간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해야죠. 있다. 됐어. 자, 오른쪽입니다. 형법의 발전. 구파, 신파. 자, 구파는 자객범인 도보일정 책임론을 배웠던 거예요. 자객범인 도보일정. 그래서 의사 자유가 있고 비결정론이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성인 대상. 성인은 의사 자유가 있고 결정권이 있어요. 사회로부터 결정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나쁜 행동이라서 결과가 나쁘니까 죄를 처벌하는 거예요. 책임 능력이라는 것은 일반 성인으로서 판단 능력을 말하죠. 범죄 판단력. 그 다음에 네가 판단을 잘못했으니까 도의적 책임을 져라 보고요. 지은 죄에 대해서 응보형을 부과합니다. 상하는 만큼 보복 조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국민 범죄 예방되고 성인은 정기형이죠.
반대로 이제 심판은 이제 다 반대가 됩니다. 쭉 보시면 되겠고. 자, 그 아래 이제 세 칸이 있습니다. 세 칸 이제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눠서 기수, 미수, 고의, 과실. 이제 고의, 과실. 자, 이제 구판은 기수, 미수를 구별하죠. 심판은 고의, 과실을 구별하고. 자, 심판은 주관주의니까 고의냐, 과실이냐. 그래서 심판은 고의는 나쁜 놈 처벌해야 되고 과실은 벌하지 말자. 이게 심파예요. 심파. 근데 구파는 결과만 보는 거죠. 기수는 처벌하고 미수는 벌하지 말자. 이게 구파입니다. 구파. 그죠? 구파. 그럼 현대학파는 심파, 구파, 짬뽕하는 거예요. 짬뽕. 그래서 기수, 고의는 처벌하자. 그리고 이제 고의 대 미수는 세모. 원래는 벌하지 않는데 규정이 있을 때만 벌하자. 그런 거예요. 현대학파는. 그다음에 그 기수과실 같은 경우도 세모죠. 원래는 벌하지 않는데 규정이 있을 때만 벌하자. 뭐예요? 그 규정이 화교파가 사상수장. 그것만 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실의 미수는 불가벌되는 거지. 이게 현대학파예요. 이게입니다. 자, 그렇게 돼 있어요. 현대학파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자, 다음에 이제 재형법정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 1번. 자, 재형법정주의 법률주의, 성문 법률주의라는 것은 그 법률은 실질적 법률이 아니고 형식적 법률이에요. 틀렸고. 2번. 형식적 형법입니까? 형식적 법률이지.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거 이제 심화 때 한번 했었죠, 우리가. 심화 때. 자, 심화 때. 자, 이제 형법이 있고, 특가법이 있고, 그다음에 민법이 있고, 예, 명령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자, 규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의 개념을 물을 때가 있고 형법의 개념을 물을 때가 있는데 이 죄형 법정주의 할 때 이 법이 뭐냐 이거지. 이 법이 뭐냐 이거예요. 법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자, 죄형 법정주의 법률이 이제 법을 말할 때는 어떤 법? 요런 거, 요런 거. 요거 안 되죠? 요런 거. 형식적 법률. 국회가 만든 거. 이름이 법인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걸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재형법 중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형식적 법률, 이름이 법률인 거 중에서 형법인 게 재형법 중에 형법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뭡니까? 이름이 형법인 거 요것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형벌이 있으면 되니까 이름은 형법이 아니더라도 특가법도 되는 거죠. 그런데 형사처벌 중에 없단 말이에요. 얘는 빠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법률을 말할 때는 이름이 법률인 거, 형식적 법률을 말하는 거고, 형법을 말할 때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름이 형법일 필요가 없다고. 그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실질적 형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시. 자, 죄형법정주의 법률 어떤 법률? 이름이 법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 법인 거. 이름이 법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형법을 물을 때는 이름이 형법이어야만 됩니까? 아니어도 되잖아. 형벌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 형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심화 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보면 그 1번에 실질적 법률을 말한다. 그러면 이제 틀린 거예요. 법률을 물을 때는 이름이 법률인 거, 형식적 법률을 말한다 해야 돼요. 2번. 근데 형법을 말할 때는 실질적 형법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앞에 형식을 실질로 바꾸든가 형법을 법률로 바꾸든가 해야 맞는 말 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그 두 개.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관습어로 위법성 조각서 인정하는 건 괜찮아요. 관습법 안 되잖아요. 아, 괜찮아. 관습법 될 수 있습니다. 관습법 괜찮은 거예요. 관습법 얼마나 많은데. 그 이제 민법을 배우면 알겠지만 뭐 우리 그 형법 때 배웠죠? 동산 양도담보. 동산 양도담보. 이거 법에 있습니까? 법에 규정 없어요, 이거. 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관습법이에요, 관습법. 관습법이라고 인정하고 있잖아,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고. 네, 관습법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되는 건데요? 관습 형법이 안 되는 거예요. 관습으로 형사처벌하는 게 안 되는 거라고. 관습법은 되는데. 아시겠죠? 네. 그래서 관습법에 따라서 위법성 조각성 그리고 이제 형사처벌하는 거 안 되는데 행위자한테 형벌 관련되어도 유리한 것도 되는 거예요. 유리한 거. 유리한 거 괜찮습니다. 형사처벌은 불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유리한 거 괜찮아.
뭐 위협성 조각 사유, 체임 조각 사유, 형면제 사유, 유리한 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관습법에 따라서 형벌과 관계가 있긴 하지만 죄형과 관계가 있지만 위협성 조각사 유리한 거 인정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합치된다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자, 관습법에서 관습 동그라미 정리도 해줘야 되죠. 정리 안 해주면 또 정리 안 하고 나중에 모릅니다 그런다고. 관습 동그라미. 이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위협성 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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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조각. 유리한 거니까 된다. 조각되는 거니까 유리가 된다.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 형 동그라미. 형은 세모. 형벌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관습법 된다. 관습 형법은 안 된다. 형벌 관계되어도 조각되는 거 유리하니까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분리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정리해주. 이렇게 정리해주. 또 안 하죠. 정리 안 하면 당연히 안 하는 거고 정리해줘도 안 하죠. 그래서 근데 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형의 장기 단기가 전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절대 부정기형. 이거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부정기형은 허용됩니다. 그래서 징역 2년에서 5년 상대적 부정기형 가능해요. 근데 5번 그 상대적 부정기형은 현행법상 누구한테만 인정돼요? 소년법한테만 인정되는 겁니다. 소년법은 합치가 된다. 성인법은 안 되죠. 성인법은 정기형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성인법에 관해서 인정하면 안 되는데 앞으로 도입하는 건 괜찮아요. 도입 동그라미. 그러니까 성인도 도입하는 건 좋다 봅니다. 그 다음에 8번. 자, 무죄가 확정된 다음에 새로운 유죄 증거 발견되어도 동일범죄 처벌이 안 된다. 이건 한 번 확정되면 다시 건드릴 수 없다 이거예요. 확정 동그라미. 이건 재헌법정주의가 아니고 일사부재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된다. 9번. 자, 소호표 금지 원칙은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국가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행위자 신뢰를 보호하는 겁니다. 신뢰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재헌법정주의 들어갑니다. 이제 판례들은 이제 쉬우니까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주의. 자, 판례 이런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니은번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 부여되면 그때부터 밑줄. 그때부터 유한법이 된다. 근데 빨간색 법 개정 위임 근거 없어지면 역시 그때부터 밑줄.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 자,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이제 자, 법이 있고 그 위임을 받아서 령이 생겼는데 시행 영원이 있는데 법이 없어요. 그러면 무효죠. 근거가 없으니까 무효. 근데 근거가 생겼어요. 이제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럼 근거 생겼으니까 유효가 된단 말이에요. 자, 유효가 되는데 뭔 없어요? 과거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그건 안 돼요. 소급표가 없다고. 그래서 유효가 되는 것도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유효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이제 시행령 그대로 있는데 법의 근거도 없어버렸어. 근데 무효가 되겠죠? 언제부터 무효? 그때부터 무효라고. 과거로 소급해서 옛날부터 무효였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소급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생기면 효력이 있고 없어지면 무효가 되는데 과거로 소급하지 않고 그때부터 이제 유효가 되거나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법에서 다 정할 필요 없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때는 시행령에 위임할 수도 있어요. 자, 법률주의 위반 보겠습니다. 자, 법률주의 위반 판례 딱 정리해놨죠. 그래서 협약 정관 법으로 정하지 않고 협약 정관을 정하면 무효. 그 다음에 처벌한다고만 돼 있고 형벌의 종류가 써 있지 않습니다. 징역인지 벌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효. 그 다음에 포괄임으로 이제 무효가 된 것이 건축법, 약국 두 개 세모치고 건축법, 약국은 이제 무효가 됩니다. 자, 대개 이제 법에다가 이제 뭐라고 정했냐면은 이 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면 이거 합헌이에요. 합헌. 그 다음에 이제 관계령에다가 관계된 것을 정하면 합헌이라고. 합헌. 그죠? 다 합헌이에요. 근데 요 정도 갖고 위헌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요 정도 갖고. 다른 법과 다르게. 그게 건축약국이에요. 건축약국. 그래서 국민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건축약국 두 개는 더 정확히 정해라 봅니다. 두 개는 그러니까 외워서 풀어야 돼요. 세모. 자, 다음 이제 위임 한계를 일탈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자, 위임 한계를 일탈한 판례들. 자, 법에서 령에다가 위임을 할 때 요만큼만 위임을 해줬어요. 요만큼만 하라고. 근데 지가 더 구성 요건을 더 크게 정한 거예요. 이거.
법에서 권한 주지도 않았는데 이거 위헌인 거죠, 이거. 위헌인 겁니다. 그게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자, 법에서 청산기일 연장에 제한이 없었는데 시행령에서 연장 제한을 딱 걸어버려서 기간 제한을 3개월로 딱 제한 걸어버렸단 말이에요. 법에 없는 제한이죠? 무효. 자, 법에서는 총포만 규제한다 써 있는데 얘가 부품까지 규제하고 있죠? 무효. 그 다음에 문맹인자 구절처럼 위에 공식법 할 때 배웠었죠? 자, 문맹인자까지만 딱 위임해놨는데 시행령에서 초등학교 졸업 미학력 이것도 해놨단 말이지. 법에 없는 걸 써놨단 말이지. 위헌. 그 다음에 이제 법에서는 당직 어른을 두면 된다 그랬는데 왜 여기서 수를 제한했냐고. 위헌. 그러니까 법에도 없는 제한을 걸어갖고 다 위헌된 거예요. 위임 범위 일탈한 거지. 일탈한 경우가 4개 있습니다. 총 10개죠? 정리하시고. 자, 명확성 원칙입니다. 자, 명확성 원칙은 이제 음란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음란. 이거 되게 불확정적 개념이죠? 애매한 개념이에요. 애매한 개념. 하지만 합헌입니다. 왜 그래요? 가변적이잖아요. 시대에 따라 자꾸 바뀐다고 이렇게. 그죠? 여러 가지. 자꾸 바뀐다고 이렇게. 바뀌는 걸 어떻게 정해놔? 바뀌어 놔둬야지. 그래서 합헌입니다. 그럼 자꾸 바뀌는 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판례에 따라 보충 해석하면 되는 거죠. 판례에 따라서. 그래서 과거에 2003년도에는 자유기구가 음란물이다 봤지만 2013년에는 음란물이 아니라 보고 있죠. 판례가 시대 변경을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판례로 보충하면 명확해지는 겁니다. 자, 명확성 원칙. 자, 기업번 1, 2, 3번. 그래서 3번. 모든 구성 요건을 전부 다 서술적으로 상세하게 풀어서 쓸 수는 없어요. 음란이 뭔지 풀어서 자세히 써봤자 자꾸 바뀐다고. 다소 광범위한 표현을 써놓고 법관의 보충에 따라 해석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D번. 명확성은 음란의 개념을 최대한 자세하게 쓸 수 없는 거예요. 자꾸 바뀌니까. 최소한도로 음란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바뀌는 건 뭐로 보충? 법관의 보충적 가치 판단으로 보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번. 정당 범위도 정확히 해줘야 되고 1번. 형벌법 기준 더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보다 형법은 더 명확해야 돼요. 형사처벌 되는 거니까. 자, 태세면 그 정도 보면 되고요. 자, 미연벌은 뭐 출제 유형이 좀 지났어요. 자, 그 다음 판례 명확성 원칙. 자, 위반되는 거죠. 저속, 잔인, 도덕, 덕성, 평화 너무 광범위한 표현이라서 위헌. 음란은 이제 그 판례가 많으니까 보충할 수 있어서 합헌. 미풍, 풍속 너무 범위가 넓죠? 위헌. 네, 청소년과 학교 근처 미풍양소 위반은 성인용품 팔지 말라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청소년하고 함께 연결되면은 명확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익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전기통신기본법은 판례가 없어요. 위헌. 공직선거법 공공이익은 우리 형법 310조 있죠? 310조 유효성 조각사유 판례가 굉장히 많다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합헌됩니다. 판례가 많아서 합헌되는 거예요. 자, 현존 사회적 불안은 위헌인데 그 민주 질서 침해가 명백하다면 그 금지한다. 이렇게 명백하단 말이 들어가면 합헌됩니다. 불쾌감 사람마다 다르죠? 배꼽티 사건입니다. 자, 여자가 배꼽티 입고 다니면 불쾌한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침 흘리는 사람도 있고 애매하다. 불안감은 누가 쫓아올 때 조마조마한 감정. 합헌이 됐죠. 자, 정당은 정치단체로서 명확한데 그 밖의 정치단체는 애매하다 이거지. 너무 광범위하다 이거지. 위헌. 가정원의 참뜻, 승용차, 뭐 승용차였다, 화물차였다 왔다 갔다 이상하죠. 유언비어 유권해석 최근 판례입니다. 유언비어 유권해석 애매한 표현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소호표 금지 원칙입니다. 자, 소호표가 금지가 되는 거는 이제 형벌에 관해서 소급이 금지가 됩니다. 형법이죠. 형법, 과거로 소급이 금지가 되는 거예요. 왜? 형벌은 너무 세잖아. 감옥 보내는 거잖아요. 감옥 보내는 거. 너무 세다고.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거슬러 가서 처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 소비 금지가 됩니다. 법률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국민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거라고. 그래서 형사처벌되는 만큼 센 제재를 국민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은 이걸 법을 바꿨으면 바꾼 이후로 적용해야지 과거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소급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이제 개정을 했으면 법을 개정한 이후로만 적용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과거로 소급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법률이 아닌 거 있잖아요. 법률이 아닌 거, 뭐 판례, 뭐 양형 기준, 뭐 이런 거는 법이 아니니까 소급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형벌이 아닌 거 보완 처분이 있죠. 이것도
형벌만큼 센 건 아니라고. 센 건 아니니까 과거로 소급해도 괜찮다 봅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이게 그 몇 개 없었는데 이제 죄가 점점 세지다 보니까 보안 처분도 점점 세지고 있죠. 점점 세지고 있으면서 이 보안 처분 중에서도 어떤 형벌보다 더 센 것들이 있다. 그것들은 소급을 금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만든 게 있죠. 그래서 두 문자 나오죠. 두 문자 어떻게 됩니까? 형법에 따라서 임금님 전하가 고아들을 사수하고 강간범은 노역장에 보냅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보안처분이거든요. 보안처분. 근데 전부 다 형벌만큼 똑같이 세거나 더 세었던 건. 그래서 다 금지하는 거예요. 다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형법 전하, 고아사수, 강간, 노역장 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하라고 딴 이유는 뭐예요? 이 전자장치의 기간 연장은 소비 허용되거든요. 그래서 전기, 전하 달라요. 그래서 전자장치 하한 가중은 소급표가 금지가 되고 기간 연장은 소급이 허용됩니다. 그다음 고아라고 땄죠. 그래서 아청법하고 성폭력법에 고지명령, 공개명령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요것만 소비 금지가 되는 거예요. 고아. 나머지는 소비 허용되니까 고아라고 딴 거예요. 고아 이렇게 땄습니다. 다 써 있죠. 사회봉사 소명령도 소급 금지. 강간죄 친고죄가 2012년도에 폐지가 됐거든요. 친고죄가 폐지가 되면서 비친고죄가 됐죠. 그것도 소급이 금지됩니다. 금지. 그리고 노역장 우치도 그 노역장 우치장에 유치장에 갇혀서 이제 감금된 거랑 똑같으니까 얘도 금지하는 게 맞다. 꼭 외워주시고 판례 보겠습니다. 자, 판례 1번, 2번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번 볼까요? 자, 특정 범죄자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부칙에 따르면 19세 미만 사람에 대하여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하한을 2배 가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한 2배 가중 하한 나왔죠? 전하 소급 금지되는 겁니다. 금지되고요. 그다음에 3번. 자, 아청법에 고지명 제도 신설했습니다. 고아죠? 고아 신설했는데 그 법률 부칙 4조에 보면 고지명 제도는 법 시행 후라죠. 후. 시행한 후에 최초로 범한 범죄에 관해서 적용한다고 써 있어요. 따라서 2011년에 시행됐는데 그 이전에 저질러진 2011년 개정 전에 저질러진 행위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없고 2011년 이후에 적용된 사건들은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소급이 금지가 된다 그 말이죠. 자, 오른쪽.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이제 그 행위자한테 유리해서 소급이 허용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지가 있죠. 자, 인지. 자, 이제 이 생부의 재산을 그 혼외자가 절도를 했어요. 자, 절도를 하면은 처음에는 생부 관계가 없으니까 처벌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인지를 하게 되면은 친족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형벌이 면제가 되죠. 형벌이 면제가 되는 거는 유리한 거라고. 불리하면 소급이 안 되는데 유리하니까 소급이 허용되죠. 처음부터 친족이었다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자, 소급이 허용됩니다. 자, 2번.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에 자동차 면허 운전을 했어요. 그다음 나중에 행정쟁송 절차에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가 된 거예요. 자,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죠. 그 무면허 운전입니다.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운전면허 취소가 소송으로 취소가 됐어. 그럼 면허 취소가 취소되니까 면허가 살아났죠. 면허가 살아났다고 유면허 운전이니까 처벌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유리한 거잖아요. 유리하니까 과거로 소급해서 넌 처음부터 면허가 있었던 거로 보겠다. 벌하지 않겠다 보는 거죠. 유리한 건 소급이 허용됩니다. 자, 3번도 유효한 결정 받은 거 요거 이제 그 소급이 허용돼요. 자, 처음에 이제 형법에 위반해서 간통죄를 저질렀어요. 처벌해야겠지. 근데 나중에 이제 2013년도에 유효한 결정 떨어졌잖아요. 무효가 돼버렸죠. 처벌 못한다고. 이게 유리한 거니까 소급해서 넌 처음부터 죄가 안 된다 보는 거예요. 유효한 결정, 소급표 인정. 세 개입니다. 자, 그다음 소급표 이제 금전치가 무관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번. 자, 거기 그 음주운전 위해 위반죄가 있죠. 첫 번째. 도로통법에 보면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개정된 도로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위반된 점과 포함된다 해석하더라도 그러니까 형벌 불소급이나 일사부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이거 맞는 거예요, 이거? 이거 뭐 위헌 결정 나왔다 바꾸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게 몇 번째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운전이면은 가중처벌 안 해. 근데 이게 두 번째 음주운전이면은 가중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중처벌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가중처벌한다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행위를 소급해서 벌하는 게 아니죠. 한 번 처벌된 거를 또 처벌한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은 아니란 말이에요. 소급형 음주 원칙 위반도 아닙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이건 위반되지 않아. 이건 위반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판례 바뀐 거 없어. 자, 근데 이게 최근 헌법 불합치를 받았잖아요. 최근 유형결정 받았다고. 최근에 유형결정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너무 옛날 거를 고려한다는 점하고 형벌이 너무 높다는 점 때문에 비례 원칙을 위반해서 이게 위헌 나왔죠. 쓰세요. 비례 세모. 그래서 판례가 유형결정 판례가 나왔어도 이 판례는 바뀐 거 없어요. 일사부재리랑 소급표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 최근에 유형결정 나온 것은 비례 원칙 위반으로 위헌인 거예요. 이렇게 위헌. 이것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분해 줘야 됩니다. 자, 됐죠? 거기서 다 써놨네. 명확 원칙도 위반되지 않고 비례원칙이 위반되기 때문에 제가 되는 거예요. 명확 동그라미 비례 세모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자가 시행 이후에 발생했으니까 처벌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소해법 공소시효가 나오죠? 공소시효. 자, 공소시효. 자,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끝났다고. 자, 근데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소급 처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완성돼서 처벌할 수 없는 거를 소급 처벌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정 소급 입법. 소급 입법.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공익의 필요성이 큰 때, 내란죄인 때 예외적으로 처벌합니다. 그다음에 시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시효가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럼 처벌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그죠? 진행 중이니까. 근데 그걸 더 연장해서 소급 처벌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부진정 소급 입법. 이거는 원래 되는 거죠. 원래 처벌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표로 정리 다 해놨습니다. 자, 그다음 9월에 이제 판례가 보면 자, 1번 소급표 금지 원칙은 형법에만 적용되는 거고 형사소송법에는 원래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니은번 형벌 부소급의 원칙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 하에서 언제 동그라미 언젠가 처벌이 가능했다면 두 번째 얼마 동안 얼마 세모 얼마 동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그 1980년 5월 18일 날 5.18 광주 민주항쟁이 있었죠. 그때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던 전두환 노태우가 나쁜 놈들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요 당시에 언젠가 처벌이 가능했던 놈들 있죠. 이 분들이 아니라 놈들이지. 놈들. 쿠데타 놈들. 광주 시민 다 죽였잖아. 그죠? 놈들. 언젠가 처벌이 가능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났는지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과거 친일파, 과거 청산을 위해서 사후에 법을 만들어서 소급 처벌해도 된다는 거죠.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1980년 당시나 1920년에 친일파 같은 사람들 언젠가 처벌이 가능했다면 그 뒤로 시간이 얼마 동안 흘렀더라도 100년, 200년 흘렀더라도 다 소급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얼마 동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처벌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다음 부진정 소급표는 이제 당연히 인정될 수 있고 진정은 빨간색 원래 안 되는데 공익의 필요성이 큰 내란죄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가 있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효가 이제 시간이 쭉쭉 흐르다가 외국에 가 있는 동안 시간이 정지가 됩니다. 시효가 정지가 된다. 그랬죠. 자, 유체적 금지 원칙입니다. 자, 유체적 금지 원칙은 이제 잘못된 해석을 금지하는 거예요. 자, 잘못된 해석 금지 원칙. 그래서 남자를 사람에 포함시키면 올바른 해석. 이건 허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남자를 여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된 해석. 여기 유치 해석이죠. 너무 확정 해석한 겁니다. 이건 안 돼. 안 된다고 이렇게 금지된 해석.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되는 경우 있어요. 이제 유리한 때는 괜찮은 겁니다. 해도 유리한 때는 불리할 때 안 되는 거예요. 불리할 때. 그래서 불리한 확정해서 유치 해석은 안 되고, 근데 목적론적 해석이라던가 체계적 논리적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귿번 유추 확정 해석도 유리한 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니까 형 면제에서 유리한 거죠.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 형문제 사유, 유리한 것들은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리한 거를 그대로 써줘야지 제한적 유추하게 되면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가 되죠. 확대 빗줄. 확대돼서 금지가 됩니다. 이거 무슨 판례요? 자수 판례죠. 자수 판례. 그래서 자, 범죄를 저지른 후에 체포가 되기 전까지 자수를 하면은 유리한 감면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혜택을 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범행이 발각되기 전, 후 나눠서 혜택을 다 줘야 되는 건데, 혜택을 다 유리 혜택을 줘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걸 발각되기 전에만 자수로 제한해서 혜택을 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각된 후는 혜택을 못 받게 되잖아요. 못 받게 되죠. 혜택을 못 받으면 그만큼 처벌되는 범위는 확대예요, 축소예요? 확대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안 된다, 금지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 내용의 자수 판례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질 때 반의사 불벌죄인지 이런 소극적 소응 조건도 다 고려하게 됩니다. 다음 B번. 자, 유체에서 금지 원칙은 어디에 적용됩니까? 형법에 적용되는 거예요. 형법. 자, 유체에서 금지 원칙이 형법에 적용된다고. 그럼 행정법은 적용돼야 한대요.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형벌을 규정한 행정법이라면은 적용되겠지. 근데 질서벌을 규정한 행정법이라면은 적용되지 않겠지. 형벌 뭐 있어요? 사유효과 자격 벌구가물 있잖아요. 그것만 적용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니까 자, 거기 이제 B번의 가로 1번. 유추에서 금지의 원칙은 거기 써놨네. 켜 잡아놨네.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하고 있다. 형벌에 관한 행정법규다. 써있잖아요. 그거 적용돼야지. 근데 만약에 질서벌을 적용하는 행정법규 그러면 적용 안 돼야겠지. 그죠? 네, 형벌법규라고 했으니까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징계 부과금은 41조 형벌의 종류에 없잖아요. 사역고, 자격, 벌구, 과물이 없잖아요. 이건 그 행정 질서벌이라고 질서벌이니까 제목 중지가 적용되지 않겠죠. 적용되지 않는다.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유체에서 금지 원칙 쫙 모아놨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한번 쫙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것만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식물 해가지고 자, 추징 대상 첫 번째 추징 대상. 자, 이제 법을 위반해서 만든 게 위조품이고 그 위조품의 대상이 진품이에요. 이렇게 진품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비아그라 위조품을 만들어 갖고 돈을 벌었다고 이게. 그럼 이제 추징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이제 법을 위반해서 비아그라 위조품을 팔아가지고 범죄수를 얻었으면은 추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추징 가액을 산정할 때 위조품으로 산정해요, 진품으로 산정해요. 이거로 산정해야지 이거로. 이게 맞지. 이거로 하면 안 되지 이거. 그죠? 그래서 추징 대상은 법 규정에 해당되는 의약품, 위조품이죠. 위조품으로 추징해 줘야 되고 위조 변조의 대상이 된 제품은 진품이란 말이에요. 진품으로 산정해선 안 된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하고 홍삼 이런 거 이제 그 횡성한우 사건하고 홍삼 다 국내에서 아니면 괜찮다. 그래서 무죄가 됐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생물 표시, 생물하고 냉동물 다르죠? 다릅니다. 그다음 원형 동결, 처리 동결 그건 같은 거예요. 오징어 사건이죠. 자, 오징어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잘 그릴 줄 몰랐지. 벌레예요, 오징어요? 오징어. 그래서 잡은 그대로 이제 원형 그대로 얼려요, 동결합니다. 이렇게 원형 동결 시켜야 된다고, 원형 동결. 근데 이 사람이 잡아갖고 그냥 동결시키면 내장이 썩으니까 배를 갈라갖고 내장만 꺼냈어요. 내장만 꺼내고 살짝 처리해서 동결시켰어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뭐 가공했거나 볶거나 튀긴 건 아니잖아. 같은 거라고, 같은 거. 그래서 원형 동결이건 내장 빼고 처리 동결이건 같은 거다 이건. 같은 거로 봐야지 뭐 조리해서 뭐 요리해가지고 얼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같은 거다 그런 거예요. 자, 원산지 혼돈 표시 포장재가 허위여도 이제 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탈취 편취. 자, 군용물 분실죄라는 게 있습니다. 군용물을 이제 잃어버리면 제가 되거든요. 근데 하자 있는 의사에게서 자기가 줬어. 그건 이제 잃어버린 거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편취당한 거 자기가 준 거잖아요. 편취.
분실이 아니다 봤습니다. 자, 과거 현재 이건 봤네. 범행 발각 후는 자수를 부정하면 안 되죠. 범행 발각 전후 상관없이 체포 전에 자수하면 다 혜택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가축 분뇨 시설을 설치한 자하고 나 1년 전에 설치했는데 이 사람하고 앞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다른 거잖아.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자, 링크는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링크. 자, 사이트하고 사이트를 링크를 걸었어요. 링크가 뭐예요? 경로 안내죠. 온라인에서는 길 안내한 거라고. 길 안내. 자, 길 안내는 길을 보여준 거예요, 준 거예요? 보여준 거지. 보여준 거지. 전시지, 전시. 길을 보여준 거지. 그죠? 뭐 배포했다, 뭐 교부했다. 그러면 안 되지. 전시 보여준 거지. 전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링크를 배포, 전송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시로 봐야 됩니다. 전시. 길을 보여줬다. 근데 전시 판례가 두 개가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그 저작권 침해 동영상이 있고 음란물이 있고 두 개 있다면 두 개. 두 개인데 뭐가 달라요? 자, 이 링크를 타고 갔더니 음란물은 바로 쫙 볼 수 있어. 바로 쫙 볼 수 있다고. 바로 전시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작권 침해 동영상은 회원가에 폐업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보여준 건 아니다, 봤죠? 그래서 저작권은 그 전시가 아니라고 봤고 음란물은 전시가 된다고 봤단 말이에요. 바로 접할 수 있으니까. 고문고 써 있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방조원 파트에서 링크가 그 방조가 그 공중 송신권 침해 방조가 된다고 봤죠? 방조도 된다. 업로드 다운로드를 방조한 게 된다.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터넷에다 사진 올리는 거하고 책을 발간하는 건 다른 겁니다. 뭐 삭제하지 않는 거랑 뭐 소지도 다른 거고요. 팔로우했다고 소지하는 거 아니죠. 자, 그다음에 뭐 직접 주는 거, 이거 직접 이제 편지로 손편지 전달하는 거하고 통신 매체 주는 건 다른 거죠. 그죠? 다른 겁니다. 자,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네. 자, 그다음에 통신 비밀. 통비법에서 이제 배우는 거죠. 뭐 대화 중인자 녹음은 괜찮다. 수신 완료된 다음에 그 가져가는 거는 감청이 아니고 이제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다르고요. 비명탕식 꽥 이거는 이제 대화가 아니잖아. 비명탕식은 대화가 아니라서 대화 녹음으로 볼 수가 없다. 네,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대통령 기록물 사건이 나왔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이 있는데 그거 유출하면 안 돼. 원본은 유출하면 안 돼. 원본은 유출하면 안 됩니다. 근데 기자들이 막 달래. 기자들이 그럼 어떻게 해? 원본을 줄 수는 없고 4번은 줄 수 있어요. 4번은. 그래서 4번 유출은 벌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전화 채팅입니다. 자, 상관을 전화로 욕했어요. 나쁜 새끼 욕했다고. 쥐새끼 욕했습니다. 이게 실제 쥐새끼 사건이에요. 그래서 상관이 누구게요? 이명박 대통령.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군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요새 잘 괜찮습니까? 했더니 이 쥐새끼야 이렇게 했어. 그래서 대통령도 군인의 상관이거든요. 상관이 그랬단 말이에요. 전화로 욕을 한 사람을 면전 모욕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아요. 면전 얼굴 보고 하는 거니까 다르죠. 그리고 대통령도 군인의 상관이 맞다. 그다음 화상 채팅이건 전화 서비스건 음란한 폰팅 서비스는 다 똑같다. 처벌해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화 진찰 사건 나옵니다. 자, 원래 이제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을 할 때 대면 진찰을 하고 나서 얼굴 보고 진찰하고 만져보고 물어보고 다 이렇게 청진기되고 진찰한 다음에 처방전 발급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화 진찰만 딱 하고 나서 이걸 처방전 발행해 줬단 말이에요. 괜찮다 보는 거예요. 괜찮다. 왜 괜찮은지 봤더니 예전에 대면 진찰한 적이 있대. 그래서 그때 했던 처방전은 똑같은 거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뭐 따로 받는 필요 없지 뭐. 이때 발행으로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괜찮다 봤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되는 판례는 뭐냐면 예전에 대면 진찰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전화 걸어가지고 저 처방전 발급해 주세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건. 그죠?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전화 진찰은 괜찮다. 대면 진찰이 있다는 게 이제 생각이 된 거고, 이제 아닌 건 그 말 써줘요. 예전에 대면 진찰을 한 적이 없이 써준다고. 그런 적도 없으면서 전화 진찰로 하면 안 되지. 그건 안 된다고. 그죠? 거기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화 진찰하고 내원 진찰 다릅니다. 정신 박약 신체량이 다르고요. 음행 상대방이 되는 거랑 매개는 다르고 화면하고 신체 다르죠. 그래서 그 컴퓨터 그 촬영제 같은 경우에 신체를 직접 찍을 때 제가 되죠. 화면 찍으면 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매매 기본은 통과.
자, 오른쪽에 접근 매체. 주민번호 만드는 거랑 쓰는 거랑 달라요. 빌려주는 거 양도 다르고요. 촬영 허락한 거랑 대여는 또 다르고, 대여는 빌려주는 거지. 촬영은 사진만 찍으러 하는 거고. 자, 기업 구매 전용 카드는 기업이 지정한 데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신용카드랑 달라요. 그다음에 보수를 받은 거랑 약속한 거랑 다르죠. 자, 영업장 판례. 자, 안주도 함께 파는 데가 있고 술만 파는 데가 있어요. 다른 데입니다, 거기. 자, 그 정도 보면 되겠네. 자, 그다음에 그 영업장에서 이제 맨 마지막 판례 가보세요. 한국 영업 외에서 의료행위하는 것까지 처벌할 필요는 없어요. 필리핀의 무면허 의료를 우리가 뭐하러 처벌해? 필리핀 처벌하면 되겠지. 그건 구성요건이 없다 봤습니다. 자, 도로교통. 자, 음주운전이 있는데 사람이 일부러 운전할 때 음주운전 처벌합니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차가 움직인 거 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신체가 이상해. 그래서 이게 안 돼. 호흡을 낼 수가 없다고. 이 사람은 그 음주 측정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그걸 불응치로 처벌할 수 없죠. 안 한 게 아니다. 못한 거다. 봅니다. 자, 면허 정지받은 사람 받지 않은 경우 포함시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연습 운전 면허 갖고 운전도 괜찮습니다. 연습 면허도 면허의 면허이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하면 안 돼요. 자, 보시고 이제 자격선거 보겠습니다. 자, 자격선거 이제 메뉴 2개. 자, 전자장치를 부착하려면 그 전과가 필요하다고. 근데 소년보호 처음 받은 것은 소년은 교육받은 거잖아요. 그건 이제 전과 아니고요. 면소 기각판결 받은 것도 전과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장치 부착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상담하고 광고는 다르죠. 상담은 한 명 앉혀놓고 한 명한테 쭉 설명해 주는 거고,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쫙 이제 신문 광고 되는 거고 다른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기타 위반 2번째. 자, 단독 공동 합한 거랑 또는 다른 거예요. 자, 이제 법에 보면 단독으로 20을 넘거나 또는 공동 20을 넘으면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또는이라는 거는 요게 넘거나 또는 요게 넘거나 두 개가 넘어야 된다고. 근데 얘가 17이고 얘가 15면 둘 다 넘지 않잖아요. 넘지 않았잖아요. 근데 둘을 더해 갖고 32가 되니까 처벌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지. 또는이라고 했으니까 이것 또는 저거 하나가 넘어야 되는 거지. 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판례 있고요. 그 다음에 집회 장소는 불법 집회지만 집회 장소 가다가 잠깐 비를 피해 머물렀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집회다 처벌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런 판례들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쭉 가면 이제 그 땅콩 양 사건이 있죠. 비행기가 이제 항로로 들어설 때 회항하면 제가 되는데 아직 비행기가 땅에 있단 말이에요. 아직 항로에 들어서지 않았죠. 그래서 항로 이탈해 볼 수가 없다. 그 출제가 됐었고요. 그다음 맨 아래 건 이제 배웠었고, 자, 기타 합치되는 것들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끝. 자, 그건 자기가 이제 많이 봐야 되고. 자, 이제 적용 범위부터는 이제 내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끝낼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